안녕하세요, 아즈꺼꺼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하시면 공항에 가시는데요, 공항에 가시면 보안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 혹은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수화물을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몇 개 나라를 예로 들어서 그 나라들의 반입을 할 수 없는 반입 금지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체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액체류는 젤, 욕실용품이나 또는 의약용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밖에 이제 어떤 액체 형태로 된 음식 같은 것도 포함을 하는데요,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해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1리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기내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용기가 100ml보다 더 크다, 근데 안에 든 내용은 100ml가 되지 않는다, 이렇다더라도 이거는 기내로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용기 자체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화물을 붙일 경우에는 개별 용기당 500ml로 해서 1인당 2리터까지 짐으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액체류는 기내로 반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 짐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수화물로 붙이셔야 되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포장된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김치가 아니고 집에서 김장을 해서 만든 김치를 가져가실 때는 되게 조심해서 가져가시는 게, 이게 포장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면 이게 기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치를 그래 가져갔다가 김치가 정말 폭탄처럼 터진 경우가 있거든요. 냄새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급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기내로 반입이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위탁 수화물로는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쌍둥이 칼, 치블링의 메스라고 있는데, 이 쌍둥이 칼이 유명해서 제가 이제 칼을 2개를 사서, 부엌 칼 사서 2개를 이제 수화물 붙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짐으로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 호신용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기내 반입이 안 되고요, 위탁 수화물로도 붙일 수는 있는데, 총기나 이런 경우에는 총기 소지 허가서 또는 수출입 허가서가 갖춰져야만 이게 가능을 하고요. 또 이게 총알이 넣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총알이 넣어져 있으면 안 되고, 총알이 분리된 후에 보관함에 잘 보관되어야만 짐으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나 렌치 같은 공구류 같은 경우에도 기내로 가져가실 수 없고요, 짐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내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혹시나 실수로 수화물 짐에 붙이시더라도 이게 보안 검색,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짐 검사에서 다 걸리셔서 다시 아마 빼라고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안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여행하다가 저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저는 배터리가 아니고 그냥 제가 여분으로 쓰지 않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근데 핸드폰 2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그냥 사진 찍고 촬영하는 데 썼고, 하나는 그냥 혹시나 쓸 수 있을까 싶어서 가져갔는데 쓰진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짐 안에 넣어서 붙였는데요, 이것도 걸렸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아니라서 배터리가 있다고 저한테 그러길래 배터리 없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짐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더니 이거 말한 거였다 하면서 제 핸드폰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넣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그때 깨달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실수하시지 마시고요, 짐에 넣으면 안 되시고 그냥 기내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안 검색 관련 사항들은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셔도 나오는데요, 그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이런 제한물품 관련해서 사람들이 Q&A를 올린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프라이팬이나 냄비, 전기밥솥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기내 반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항공사나 도착지에 따라서 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분은 등산용 스틱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나? 라고 물어봤는데, 기내로 반입은 단
스틱 중에서도 유난히 끝이 날카로운 경우가 있으면 이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내로 반입하는 거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징으로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악용 망치 같은 경우에는 객실 반입이 금지돼서 무조건 소함으로 붙이셔야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요즘에 뭐 셀카도 많이 찍고 어떤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 뭐 삼각대나 셀카봉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이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도 앞에 나온 등산용 스틱처럼 끝이 날카로운 경우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내로 가져갈 수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징으로 붙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술을 사서 오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술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는데, 면세점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술을 사서 이제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 이것도 도수에 따라서 반입이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24도 미만의 알코올은 객실이나 위탁 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도 이상 70도 미만은 위탁 수화물로 1인당 5리터까지 반입이 가능하고요. 70도가 넘는 술의 경우에는 이게 반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4도 술 같은 경우에는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액체류에 관한 그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그 용량에 제한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어봤던 분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아이스팩, 아이스박스를 기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액체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고요. 액체를 포함하지 않는 아이스박스 자체는 기내 반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으로도 붙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내 반입을 위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용하신 경우에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외화나 값비싼 물건, 다량의 핸드폰을 기내 반입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출국하실 경우에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를 한 다음에 외국한 신고 확인 필증을 구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물건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대, 그러니까 $600 이상 나가는 물건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대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량의 핸드폰 역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아저씨가 이제 걸렸는데 짐 안에, 정말 그분 캐리어 안에 개인짐을 정말 조금밖에 없고 약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개인이 살만한 약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약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항 직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약 어떤 용도로 사신 거냐 했더니 자기 친척들한테 그냥 선물로 돌리려고 했다고. 근데 모르는 제가 봐도 양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봤던 질문 중 하나가 유골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엑스레이 검색에서 손상 위험이 있는 유골, 유해 등은 증명서류, 그러니까 화장증명서, 사망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고 보안검색 요원에게 확인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게 이제 나중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미리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알약이나 물약, 이런 주사기 등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본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은 기내 및 위탁 수화물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단 이것도 액체 반입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100ml 초과하는 액체는 만약에 기내로 반입한다라고 하면은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 된 내용의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을 지참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기내에서 사용하신다면 사용할 만큼 양만 객실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의약품은 그냥 짐으로 붙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또 전자담배 기내 반입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전자담배 객실 반입 가능하고요. 그런데 위탁 수화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보조 배터리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모든 나라를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몇 개 나라를 대표적으로 해서 반입을 하면 안 되는 물건들,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 또는 육가공품, 그리고 동식물 등 자연상태의 농산물,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또는 유제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모르고 실수로 가져왔다 해도 걸리면 무조건
처벌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재밌는데 중국 정치나 문화, 도덕 등의 유해한 자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을 까는 자료는 반입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또 미국처럼 유가공품 반입 안 되고요. 그리고 유해한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그리고 무선 전파 발생기, 통신 비밀기 이런 거 반입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가공품, 이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미국처럼 동식물 등 자연 상태의 농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또 재밌는 게 소위 말하는 짝퉁은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소위 말하는 명품인데 가짜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거를 아주 다수로 가져간 경우에 아마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음란물 안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뭐 아시겠지만 싱가포르가 쓰레기도 없고 되게 깨끗한데요. 싱가포르 가시면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반입 금지 물품에도 나와 있는데 껌을 안 팝니다. 어떤 의료 목적으로 껌을 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껌을 씹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어떤 의사가 이런 이유로 껌을 씹어야 된다라고 뭐 하는 의사 소견서나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게 필요하다고 들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껌 반입 안 되고요. 그리고 씹는 담배, 전자담배, 담배 유사품 이것도 반입 금지돼 있고, 또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에 복제물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폭죽 반입 안 된다고 합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 국기가 포함된 제품, 음란물, 그리고 광우병 발생 지역의 육류 및 유제품,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거는 반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내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모르고 갔다가 하면 벌금 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저번에 갔는데 뭐 이거 반입 금지 물품이라던데 반입이 됐다. 그거는 단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다음번에 또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입 금지라고 된 물품은 그냥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아직꺼꺼 있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채널 구독,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